예, 경륜과 날카로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원함을 선사하시는 분이죠. 박찬정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지지율 얘기도 좀 이따 여쭤볼 텐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수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든지 이런 분들 다 좀 등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등을 돌렸는지 일단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지금 본의 아니게 이준석 씨는 본의 아닌 폐를 끼친 꼴이 됐고, 이상돈 전 비대위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 비상대책위원도 등을 돌리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굉장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확실히 좀 아는 부분, 예. 지금 네 사람 거명된 중에 이상돈 씨는 나하고 어떤 학교에 동창이니까 내가 좀 선배고, 그래서 확실히 아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김종인, 이상돈, 그 다음에 김광두, 이 세 사람은 박 대통령에 의해서 일회용 포장지로 이용당하고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준석 씨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서운한 감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세 사람은 굉장한 공을 세웠죠. 특등 공신입니다. 김종인 씨는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되면 소득 양극화도 없어지고 계층 양극화도 없어지고 비정규직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김종인 씨가 나팔 불고 다녔다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환상을 심어줬고, 이상돈 교수는 뭔가 정치 쇄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당이 이 꼴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준석은 젊은이들의 생각이 국정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 굉장한 공을 세웠지요. 그래서 나는 박근혜, 문재인 그 표차가 3%인데 이 세 사람은 각각 1%씩 했다. 충분히 담당했다, 적어도. 예. 근데 선거 끝나고 완전히 일회용 포장지로 취급받았다. 그러면 공신들에 대해서는, 특정 공신들에 대해서는 인간적 배려를 하거나, 인간적 배려한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자리로 보답을 하고, 예를 들면 김종인 씨는 연세가 많으니까, 나하고 비슷한 나이니까 선생님 어디 원하는 자리가 있느냐 이래 물어보면 본인이 사양할 거예요. 내가 그러면 수시로 불러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가 배려하는 걸 보여야 되고, 그 이상돈 씨 같은 경우는 왜 장관 자리를 못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아니면 배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확실히 알기로는 이상돈 교수는 작년 여름 8월 달에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영선 대표가 추대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1년 반 오는 사이에 대통령이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전화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그 공개적인 인터뷰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건 박 대통령의 불소통에서 지금 저 네 사람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고, 그 중에도 세 사람은 이상돈, 김종인, 김광두 세 사람은 완전히 저격수로 완전히 칼끝을 들이댔지. 그리고 이준석 씨는 자기가 그런 이것을 폭로를 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나이인데, 그걸 이렇게 감행한 걸 보면 그 역시 뭔가 서운하게. 결국 결론은 그 부분은 문제가 대통령의 불소통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요, 역으로 따져가지고 만일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분들을 등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야당에서 또 보훈 인사다, 낙하산이다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야당도 그렇게 다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일했고 거기에 다 능력과 적격에 맞는 자리를 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김종인 씨를 무슨 대통령 특보로 한다라든지, 이상돈 씨를 어디 적당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키다든지 하면 야당에서 무슨 시비를 걸어요?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가까이서 일한 사람 중에 능력 있는 하고 적격 있어 보는 사람 다 시켰잖아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상돈 씨 경우는 내가 비교적 자세히 아는데 이런 얘기가 떠돌아다니는데 본인에게 확인을 안 했지만은 그게 확실한 것 같아. 청와대 안에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이상돈 따위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줘도 지금 말썽부립니다. 이래 버렸다는 설이 있어. 뭐 설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지금 35%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기자회견하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수첩파동, 예? 이것이 이유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의 수첩 파동은 갤럽 조사할 때 반영 안 됐어. 갤럽 조사는 1월 12일 기자회견한 다음 날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수첩 파동이 터졌어요. 예. 그러니까 수첩 파동까지를 경과해서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예. 내가 이 느끼기로 예. 저보다 더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 수치와 관계없이 제가 피부로 실감을 해요. 제가 다니는데 자영업자, 식당, 뭐 택시기사 이 얘기 들어보면 확확 달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특보단 꾸리면 좀 낫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특보단 꾸리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뭐 서청원 씨가 특보단장 뭐 물막 오른다는 뉴스까지 근데 있는데 그 오늘 그 제가 YTN 라디오 아침에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진행하는 거기에 나오셨어요. 오늘 전화 연결했는데 본인은 전혀 뭐 그런 생각도 없고. 자, 어떻든 예. 서청원 씨가 되건 누가 되건 특보단을 구성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 발상이 잘못됐다. 예, 왜요? 나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이 발상을 잘못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이제. 대통령 자신의 불소통 문제를 제도 탓으로 돌려서 제도를 하나 만들고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돌파를 하겠다. 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잘못 생각했고 오히려 청와대를 이참에 축소해야 돼. 거꾸로. 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전체 경호실 빼고 230명이었는데 지금 700명 이명박 대통령 때 오면서 꾸준히 늘었어요. 왜 늘었는가 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때 정당에 그 따라다니던 그 젊은 사람들을 경력 쌓게 하기 위해서 행정관을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숫자를 또 늘리고 이러다 보니 늘어나 버리죠. 이번에 이 문건 파동도 숫자가 많은 데서 비롯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 대통령 이참에 나는 청와대를 축소하고 내가 직접 소통하겠다. 소통 간단해요. 수석비서관과 그 차석비서관까지 줄여서 숫자 얼마 안 되게 만들고 홍보수석이 따로 있고 대변인이 따로 있는 게 이게 나쁜 관례예요.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칭송받는 그 시대에 이런 기구가 없어서 그때가 아주 적었어. 인원이 200명도 안 대통령 됐어. 비서실이 적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참에 줄이고 그리고 수석과 비서관 그렇게 한 20명 내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수시로 임무를 부여하고 비서실장에 더 큰 권한을 주고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해서 소통하면 될 일이지 특보단 만들면 옥상옥이 되고 아무나는 실효성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방법이 아니면 지지율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율은 지금 이 기자회견 직후에 확 떨어진 게 확인됐잖아요. 예. 그럼 기자회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원인을 안다. 알 수가 있죠. 왜 지지율이 떨어진가 하면 그러니까 이 경제를 한 80번 언급을 했죠. 예. 그러니까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부문 개혁과 공무원 연금 개혁 그리고 창조 혁신 경제의 추진 이걸 지금 황금 골든타임이다. 황금 시간이다. 여기 예.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작 국민이 듣고자 하는 이게 청와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예. 십상시적 문고리방 3인방적 인물에 대해서는 그들은 잘못 전혀 없다. 비서실에 전혀 잘못이 없다. 예. 비서실장 당분간 유임 나머지는 내가 자를 이유가 없다. 이런 사람을 잘라버리면 내가 다음에 어떤 사람을 쓰나 이래버렸단 말이야. 그냥 팍 떨어졌어. 그러니까 경제 또는 남북 관계 안보 예. 문제는 대통령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건 전부 무지개 같은 소리인데 예.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통과 인적 쇄신은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된다. 이름 쭉 써서 이거 해임, 이걸 전보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이게. 그리고 소통은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된다고. 시작하면 된다고. 거기에 저보고 얘기하라 한다면 특보단을 구성할 게 아니라 예. 인원도 줄여버리는. 인원 줄이는 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잖아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니까 청와대가 불안해 보이고 국민은 이런 겁니다. 청와대 불안하는 거 원치 않지요. 예. 우리가 뽑은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호랑이 격인 대통령을 앞세우고 뒤에 쪼무레기들이, 그건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지, 뒤에 청와대 쪼무레기들이 여우의 가면을 쓰고 호랑이 뒤에서 이게 꼬리 짓을 하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고 그 호랑이를 이쪽으로도 가게 하고 저쪽으로 가게 하는 의혹이 있다 하는 걸 국민은 못 참는 겁니다. 왜? 그 여우 새끼들은 국민이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 여우 새끼들은 안 뽑은 거 아닙니까? 뽑은 건 오로지 우리는 대통령밖에 없다 이게.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국민 여론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여우들을 다 물리치든지 이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청 관계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면, 훨씬 대통령 지지율의 이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서청원 전 대표와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가 이 두 분이 지금은 어쨌든 한 분은 외교에 치중하는 거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민생 탐방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스리슬쩍 좀 넘어가서 좀 이렇게 친박과 이렇게 되고 잘 되고 이 저쪽하고 좀 잘 될까요? 청와대하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모습들이 어떤 다른 의미에서 제 진정성이 아니고, 예. 이 사람들 참 재미있게 하는구나. 재밌게 근데 하는구나. 뭘 재밌게. 이게 재미있게 한다고 하는 그 제 표현이 예. 이 짓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번 신 교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새누리당에 150 몇 석이 있죠. 예. 과반수 넘는. 근데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 150여 명이 있는데 딱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지금. 김무성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 둘밖에 없잖아요. 그 둘이 나서서 한쪽이 당론이다, 여의도 연구소장 박세일이다 이래 버리면 이쪽이 무슨 소리냐 하는 거 둘이만 있다 이거지, 둘이. 이게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조직 활동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고. 부지부식하게 모르고 국민들도 어느 순간 지금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고. 그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게 정당의 조직은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계파 싸움터에 계파 수장이 서서 칼질하고 지휘하는 것으로 왜 있을 수 없지요? 미국 국회와 정당이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딱 예를 들자면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무슨 한 사람은 외교, 한 사람은 무슨 내치, 이게 OECD 가맹국의 29번째로 가맹한 나라에 뭐 무역고가 뭐 10위 내외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치가 이 꼴인데. 아니,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엄한 들어가면. 별 말씀을요. 그 엄한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걸 또 얘기를 하죠. 제가 좀 여쭤볼 게 안철수 의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 자숙 모드가 이제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절전 모드가 있고 뭐 이 슬립 모드가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요새는 절전 모드였었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근데 다시 이제 마우스를 흔들어서 확 다시 화면이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이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났는데 자신을 향한 쓴소리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지금 이제 그래픽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크게 보면 3번에 걸쳐서 야권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희생과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잘 안 좋아서 3번이 뭐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서울시장 선거. 예. 그 다음에 이 대선. 대통령 후보 단일화 때 양보한 거. 그 다음에 이번에 합당해가지고 그 자기가 기득권 주장 안 한 거. 이걸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3번을 양보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번의 좋은 기회에 이 새정치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싸우질 않았어. 세게 나가야 되는데 예. 간만 보고 신 교수님 말씀에 간만 보고 전부 주저앉아 가지고 이 참에 지난 대선 국면에서 개혁적 정치 세력이 응집해 가지고
제3정파가 탄생할 수 있는 기세가 있었는데 그렇게 모이면 지도자가 누군가 하나 탄생할 수 있는데 이걸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 본인은 그 과오에 대해서 지금 반성해야 돼요. 그 과오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시간이지 지금 다시 고개를 고추 들고 나온다. 근데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 지지율 같은 경우 지지율은 지금 안철수 지금 야당이 헤매니까 이제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이 예.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지율이요, 지금 대표님 저거 한번 보시겠어요? 1, 2, 3위가 전부 야당 대선 잠룡들이고요. 4위에 비로소 여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거꾸로예요. 정당 지지율은 여당이 거의 2배가 앞서는데 대선 후보 지지율은 거꾸로 야당이 거의 2배 앞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2년 10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속단할 단계가 아니고 예. 그걸 떠나서 예. 안철수 의원이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고 이 남마와 같이 얽힌 이 예. 낡고 썩고 부패한 정당 구조를 예. 쇄신하기 위해서 어떤 결연한 의지가 있는가를 국민에게 보여라 이거야. 우선 이 YTN 한번 부르세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내기할까요? 안 나오면 왜 안 나온다고 하면 그분은요. 뉴스로 내보내요. 그분은요, 저희 라디오에서도, YTN 라디오에서도 저걸 인터뷰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거 복잡해요. 거기는 조직이 뭐 큰가 봐요. 아마 뭐 누구한테 공식 공문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안 나올 거예요. 지도자는 말이죠. 막상 대통령이 되거나 이러면 바빠서 어떤 회의에 간다, 정상회담을 간다면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써준 걸 읽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안철수 의원처럼 지금 대통령 꿈꾸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일일이 쓴 걸 가지고 읽더라고. 그러니까 쓴 걸 잔뜩 저 머리에 넣어가지고 여기 불러가지고는 불시에 질문들을 한번 찔러봐요. 그 사람이 의사와 컴퓨터 전문가인 내가 인정하는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하냐. 그 예. 사람을 폄훼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발효 기간을 가져라 이거지. 예. 뭐가 급하냐 이 말이야. 예. 저런 통계에 현혹되면 반기문이 나타나면 한 방에 가지.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사건, 지금 계속 어린이집 문제들이 뭐 부천에다가 관악에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손자 손녀가 6인데 아이고. 이제 다 커가지고 예. 제일 위가 대학교 4학년에서 끝이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얼마 전에 대학 간 또 손주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이 뉴스를 보고는 막 아주 가슴이 벌벌 떨려요. 제가 예. 손자 손녀 6명 키운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꽂히는 격이 되는데 이번에 이걸 제가 자세히 알았는데 말이죠. 이게 터무니없이 복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생아적 요소가 생긴 거예요. 첫째, 교사들이 보육교사 되는 방법이 아주 허술하게 간단해요. 짜여졌어요. 예, 맞습니다. 인터넷 뭐 예, 수강해갖고 교육받으면 사기적 되는 방법으로 될 수 있고, 둘째로는 이게 형편없어. 대우가. 그러니까 캐나다라든지 미국도 물론이지만 구라파 선진국에서는 이게 교사의 순서가 신 교수님 대학 교수지만 미안한 말씀으로 대학 교수보다는 중고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보다는 초등학교보다는 이게 영유아 담당 교사들이 더 능력 있고 더 인성 교육을 철저히 받고 박사학위 소지자도 거기가 더 많고 예. 그리고 후생도 더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집에 가서 두들겨 맞았다라고 하는 이사표시를 못할 아이들한테 그 텔레비 화면 보면 때리는데 굴러떨어져가 뇌진탕으로 안 죽은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어디 부딪히면 정부가 큰일 날 CCTV를 어린이집마다 장착했다 하는 그것은 정말 표피적인 일이고 근본적으로 교사의 자격, 그 다음에 후생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자꾸 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